2009년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꽃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날카로운 턱선, 화려한 이목구비, 남성을 한눈에 사로잡는 치명적인 미모를 상상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무파탈이라 부르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 이름은 카나에의 주방. 그곳엔 언제나 최고급 프랑스 요리, 1박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트룸과 붉은색 벤츠 승용차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상류층의 삶을 즐기는 우아한 여성으로 포장했죠. 화면 속 그녀의 삶은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처럼 완벽하고 달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냄새 뒤에는 역겨운 죽음의 냄새가 숨어 있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불과 6개월 사이 그녀와 결혼을 약속했던 3명의 남자가 차례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사이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밀폐된 방, 창틈을 막은 청테이프, 그리고 방 한가운데서 타오르고 있던 붉은 연탄. 수사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쇄살인인가? 동반자살인가? 용의선상에 오른 그녀를 잡기 위해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형사들은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절세미녀가 아니었습니다. 체중 100kg에 육박하는 거구, 뿔테 안경을 쓸 수수한 얼굴, 동네에서 흔히 마주칠 법한 지극히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한 여자, 기지마 카나에였습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제역가 남성들은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에게 전 재산을 바치고 끝내 목숨까지 내놓았던 걸까요? 그녀가 건넨 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부른 최면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녀가 요리한 죽음의 레시피를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녀의 요리는 아주 달콤해서 한 입 베어 묵는 순간 다시는 뱉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붉은 연탄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지요. 2008년의 일본. 바야흐로 인터넷 결혼 활동, 이른바 곤카츠 붐이 일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남녀가 모니터 뒤에 숨어 운명의 상대를 찾고 있었죠. 그리고 그 디지털 바다에는 아주 노련한 사냥꾼이 그물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지마 카나에의 사냥터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팅 사이트에서 아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타깃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에서 60대, 안정적인 직업이나 사산이 있지만 여성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약간은 고립된 외로운 영혼들. 그녀는 프로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따뜻한 가정뿐이에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제 꿈이에요. 이 얼마나 완벽한 미끼입니까? 돈을 밝히는 꽃뱀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은 현모양처라니요. 화면 너머의 외로운 남자들은 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블로그 카나에의 주방이었습니다. 그곳은 환상의 세계였습니다. 매일같이 올라오는 최고급 식재를 사진, 르꼬르동 블루 출신이라는 그녀가 직접 만든 화려한 프랑스 코스 요리, 그리고 가끔 스치듯 보여주는 명품 가방과 호텔 스위트룸의 배경들. 남자들은 상상했습니다. 이토록 우아하고 가정적인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된다면. 드디어 첫 만남의 날, 최고급 호텔 로비에 나타난 그녀의 실물을 보고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사진 속의 날씬한 미녀는 언데간데 없고 100kg에 가까운 거구의 여성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나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필살기를 꺼내듭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다가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남자의 콤플렉스를 어루만지고 그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당신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제 방으로 가실래요? 그녀의 호텔방 혹은 맨션에서 제공된 정성스러운 집밥. 외로움에 지쳐있던 남자들에겐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품이자 완벽한 수용이었습니다. 따뜻한 스튜 한 그릇에 남자들의 이성은 마비됐고 경계심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미모가 아닌 타인의 결핍을 파고드는 심리적 숙주가 되는 방식으로 남자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포협된 순간 그녀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은밀한 치명적인 요구와 함께 말이죠. 2009년 5월 6일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생을 부리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사이타마 현에 사는 41세 회사원 오이데 요시유키 씨. 그는 이날 연차를 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들떠 있었죠. 그는 렌터카 회사에서 은색 소형차를 빌렸습니다. 오이데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했지만 늘 혼자 했죠. 그런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그녀 키지마 카나에가 결혼을 승낙한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여자를 만났어. 이번 여행이 끝나면 그녀를 소개할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오이데 씨는 카나에를 태우고 한적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특별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메뉴는 정성껏 끓인 비프 스튜였습니다. 좁은 차 안 혹은 근처의 숙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스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자기야,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맛있게 먹어.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 오이데 씨는 행복에 겨워 스푼을 들었습니다. 진한 고기향, 부드러운 야채. 그는 허겁지겁 그 사랑의 맛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스튜 속에 혀끝을 마비시키는 죽음의 가루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요.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데이트 직전 병원을 돌며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약들을 곱게 빻아 이 마지막 만찬에 섞어 넣은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자 오이데 씨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졸려. 이상하게 너무 졸리네. 그는 렌트카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그녀가 곁에 있으니 안심이라고, 그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예비 신부의 가면을 벗고 능숙한 살인자의 손길로 변모합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연탄 화로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렌트카 바닥에 화로를 놓고 불을 붙입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좁은 차 안은 금세 일산화탄소로 가득 찹니다. 그녀는 차문을 닫고 창문 틈새를 테이프로 꼼꼼하게 막았습니다. 어떤 생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어떤 비명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그녀는 잠든 오이데 씨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명품 가방을 챙기고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렌트카 안에서 발견된 오이데 씨는 마치 자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다 식어버린 연탄재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날 밤의 참극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타마현 경찰 수사 1과 베테랑 형사 사토. 그의 책상 위엔 8월의 폭염보다 더 뜨거운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이데 요시유키 41세 남성 변사 사건. 첫 보고서는 간결했습니다. 차량 내 연탄 자살. 유서는 없었지만 빚독촉이나 우울증 병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너무나 완벽한 자살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토 형사의 오랜 감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차문 틈을 막은 테이프? 너무나 꼼꼼하고 정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까지 침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피해자의 위 속에서 발견된 다량의 수면제 성분. 스스로 수면제를 먹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연탄불을 붙이고 테이핑까지 완벽하게 했다? 사토 형사는 단순 변사가 아님을 직감하고 유사한 사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불과 6개월 전 1월에 발생한 테라다 타카오 사건, 5월에 발생한 겐조 안도 사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하나, 피해자는 모두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 둘, 사인은 연탄가스 중독. 셋, 밀실을 만든 테이프의 정교함. 이건 연쇄다. 그것도 아주 지능적인. 수사팀은 즉시 피해자들의 주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리고 세 남자의 마지막 행적에서 하나의 교집합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 이메일 수신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의 목적지. 그 모든 화살표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지마 카나에. 피해자들은 모두 그녀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거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의 블로그 카나의 주방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엔 피해자들이 죽어가던 그 시각 그녀가 올린 화려한 요리 사진과 행복한 일상이 버젓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연탄 연기 자욱한 밀실 살인 현장과 향그러운 냄새가 나는 그녀의 주방. 이 기괴한 부조화가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형사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붉은 연기 속에 숨어있던 악마의 꼬리가 드디어 잡힌 것입니다. 수사본부에 현금 흐름 추적팀이 가동되었습니다. 시신 옆에 남은 증거는 연탄재뿐이었지만 계좌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형사들은 피해자 3명의 금융 기록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악랄한 형태의 착취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기지마 가나에게로 흘러들어간 돈은 확인된 것만 무려 1억엔, 한화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상속 문제로 급전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 신혼집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네요. 당신이 다닐 요리 학교 학비가 필요해요. 피해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곧 자신의 아내가 될 저금 통장 잔고가 수십억이라던 부잣집 딸이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그녀의 발밑에 바쳤습니다. 오이데 씨 역시 죽기 직전까지 그녀에게 수백만 엔을 건넸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형사들은 그녀의 신용카드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 내역서는 사치와 향락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도쿄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장기 투숙, 하룻밤 수십만 원짜리 료칸 여행, 그리고 백화점 명품관에서의 쇼핑,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트위드 자켓, 최고급 수입 가구. 그녀가 블로그에 올렸던 그 화려한 청담동 며느리 같은 삶은 모두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동으로 만들어진 신기루였습니다. 그녀가 타고 다니던 그 붉은색 벤치 역시 피해자들의 빛으로 굴러가는 바퀴였지요. 이 얼마나 잔혹한 대비입니까? 한쪽에서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빚더미에 앉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돈을 받은 여자가 최고급 호텔에서 룸서비스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사토 형사는 피해자의 텅 빈 통장 잔고 내역서 옆에 키지마 가나에가 구입한 수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영수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빨아먹고 쓸모가 없어지자 가차없이 폐기 처분해버린 인간성을 상실한 악마의 장부였습니다. 2009년 9월 드디어 D-Day가 밝았습니다.
경찰은 키지마 카나에가 은신하고 있던 도쿄의 한 고급 맨션을 포위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토 형사는 심호흡을 하고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입해.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순간 집안에는 최고급 프랑스 요리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건 채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온 것처럼 불쾌한 표정으로 경찰들을 내려다보았죠. 형사들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때조차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내뱉었을 뿐입니다. 지금 요리 중이잖아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그녀에게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순간은 부먹해 가스불을 끄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던 걸까요? 속보입니다. 수십 명의 남성을 상대로 억대의 견원빙자 사기를 벌이고 그중 3명을 살해한 혐의가 받는 유령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희대의 독부 그 얼굴이 지금 공개됩니다. 전 일본 열도가 TV 화면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상했습니다. 3명의 난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매력적인 판무파탈,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절세 미녀를요. 하지만 호송차에서 내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은 여자의 모습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엔 100kg에 육박스러운 육중한 몸집, 화장기 없는 펑퍼짐한 얼굴, 뿔테 안경을 쓴 너무도 평범한 동네 아줌마 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현장의 기자들마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폭발했습니다. 저 여자가 꽃뱀이라고? 말도 안 돼. 남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홀린 거야? 이것은 단순한 외모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대중이 가지고 있던 범죄의 스테레오 타입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쁜 여자가 남자를 홀린다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미모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악마적인 기술로 남자들이 영혼을 조종했단 말인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안경 너머의 그 차분하고 오만한 눈빛,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나를 이해하지 못해. 검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살한 겁니다. 그녀는 판사 앞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와 헤어지는 걸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제가 떠나려 하자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건 제가 너무 사랑받았다는 증거 아닌가요?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살방조도 모자라 피해자들의 죽음을 자신을 향한 순구한 사랑의 증명으로 포장하다니요. 검찰은 그녀가 샀던 연탄과 수면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태연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요리할 때 쓰려고 산 수치고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처방받은 약일 뿐입니다. 모든 증거에 대해 그녀는 우연과 오해라는 방패를 능수능란하게 휘둘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재판 내내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죄수복 대신 매일 바뀌는 그녀의 패션은 법정의 또 다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피고석에 앉아서도 마치 사교 모임에 나온 귀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미소를 짓고 때로는 변호인과 농담을 주고받았죠. 바로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그 앞에서도 말입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반성의 기미는커녕 피해자들을 2번 죽이고 있습니다. 검사의 격앙된 목소리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마녀라고 부른다 해도 내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결은 한결같았습니다. 사형. 판사는 인명경시 태도가 극에 달했고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 순간조차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재판조차 자신이 주인공인 연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녀의 기만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형 판결이 확정된 후 사람들은 이 기괴한 연극이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키지마 카나에는 세상의 상식을 비웃듯 감옥 안에서 새로운 막을 열어젖혔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녀는 사형수가 된 상태에서 차가운 구치소 독방 안에서 무려 3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팬을 자처하는 60대 부동산 재벌, 그녀의 옥중수기를 출판해준 편집자, 그리고 그녀를 양어머니로 삼고 싶다며 접근한 20대 남성까지, 그들은 철창 너머에 그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녀의 성을 따랐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연쇄살인마와의 결혼, 그것은 뒤틀린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뿜어내는 악마적인 매력이 철장맞아 녹여버린 걸까요?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사육하고 조종하는 여왕벌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의 블로그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지인들을 통해 구치소 밖으로 편지를 내보내고 그것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 내용엔 반성이나 참회 따윈 없습니다. 오늘 구치소 특식으로 나온 빵이 맛있었다. 새로 들어온 영치금으로 어떤 간식을 살까 고민이다. 마치 창살 없는 방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처럼 평온한 일상을 전시합니다. 심지어 그녀를 추종하는 키지마 걸즈라는 팬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의 돈으로 욕망을 채우고 세상의 비난에도 당당한 그녀의 태도를 걸크러쉬라 부르며 동경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뒤틀린 단면을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반작용이 괴물을 우상화하는 기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키지마 카나에. 그녀는 지금 도쿄 구치소의 독방에 앉아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지금도 다음 사냥감을 위한 새로운 레시피를 구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2의 키지마 카나에는 당신이 매일 접속하는 인터넷 공간 어딘가에 혹은 당신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는 친절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연탄 타는 냄새를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현실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